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온영근입니다. 오늘은 심내혈관 질환 관리 학술 강좌 시리즈로 부정맥 파트의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대한 주제로 학술 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함께할 교수님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김성환 교수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김성환입니다. 오늘 강좌의 목적은 최근에 고령화됨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의 적절한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3편의 학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방세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에 대한 임상적 의미, 세 번째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과 수술 전에 중지법에 대한 3가지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서 최근에 이제 고령화됨에 따라서 부정맥이 증가되고 있고 심방세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방세동이란 어떤 질병을 의미합니까? 그 심장은 크게는 이제 심방과 심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심장은 펌프 같은 기관인데 심실이 우리가 주된 펌프이고 심방은 보조 펌프가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이 보조 펌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정상에서는 심전도나 맥박이 이렇게 적절한 속도로 규칙적으로 뛰는데 반면에 심방세동 환자의 심전도와 맥박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불규칙합니다. 그럼 김성환 선생님, 이런 심방세동 환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심방세동은 크게는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작성입니다. 발작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심방세동이 가끔씩 이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발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심방세동이 나타날 때 심전도를 찍어야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심방세동 초기에서 발작성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좀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좀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지속성으로 이제 보통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심방세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심전도를 찍어도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진단은 가능해지지만 심방세동이 오래 진행된 것일수록 우리가 정상 맥박으로 돌리기는 조금 계속 좀 어려워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방세동이 이제 고령화됨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심방세동이 어떤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일단 심방세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이와 상관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거의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젊은 사람에서 우리가 심방세동 환자가 발견이 된다, 진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음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꼭 감별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자료도 그렇고 미국 자료도 그렇고 우리가 고령 환갑 정도 넘은 시기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에서 관찰이 되고 80세가 되게 되면 80세, 90세가 되게 되면 10% 정도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 후에는 심방세동 환자가 지금의 2배에 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아까 심방세동의 분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심방세동, 특히 초기의 심방세동은 발작성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나타나는 그런 그 순간에 심전도를 찍어야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정기검진으로는 전체 심방세동 환자의 12% 정도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60세 환자에서 1%의 유병률은 정기 검진으로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 대략 그거의 8배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어떤 수학적으로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손목에서 맥박을 만져보거나 아니면 심전도를 찍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심방시동이 왜 중요하고 어떠한 치료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심방세동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심방세동이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심방세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보다 더 심한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방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을 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일단 고령화됨에 따라서 심방세동이 점차 증가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년에 2배 정도 증가되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이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병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부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적극적으로 심전도를 찍어서 얼리 디텍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으로 심방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션 2, 세션 3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